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정리된 요 점수는 여러분 hrd.go.kr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강합니다. 거기에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점수. 여러분들에게 무슨 불이익이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국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그 평생교육 또 그런 플랜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하고 나중에 결합할 때 우리 국민이 어느 A라는 국민이 어떠한 직무 교육을 받았는지, 지금 그 NCS라고 하는 그 직업능력 개발 규정에 관한 거 있죠? NCS. 그래서 그 NCS하고 연동해 가지고 지금 그걸 전산화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료하신 분들 데이터를 축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점수가 나쁘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고, 이 데이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평생교육 자원으로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용될지는 드러난 것은 없는데, 지금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해 간 지가 지금 벌써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한 5년 정도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쌓여서 어디에 이용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371페이지 우리 부가가치세 유형별 연습 문제 11번부터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 FAT 1급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답을 찾으면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자, 중국산 콩 식용이면 면세예요. 고속철도 과세고요. 수집용 우표는 과세죠. 도서대여 면세죠. 그래서 7만 원이 보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산 콩이 식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7만 원 없으니까 17만 원. 그러니까 중국산 콩이 그 면세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식용이 아니라 비식용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과세예요. 공업용이라든가 뭐 동물 사료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세.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은 국가에다가 판매했어요? 과세죠. 주차장용 토지를 임대했어요? 예, 주차장용 토지, 주차장 과세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비는 과세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했어요. 면세 되겠습니다. 면세는 4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재화는 면세예요. 토지를 거래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 보기 2번에 있었던 토지를 임대하는 거잖아요.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것은 과세예요. 예, 주차장 용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임대 사업으로 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주차장을 그려가지고 주차비를 받는다. 그거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다 이겁니다. 그건 토지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차라고 하는 용역, 즉 임대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가 된다. 그러나 4번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거래이기 때문에 면세인 거예요.
자,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매출 할인은 빼야 되죠.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면 안 되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운송보험료,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전부 포함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3번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됨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아니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아니고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준다 아니고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예,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모두 과세 표준으로 보는 거죠.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혜인이 매출 환입과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매출 애놀이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그랬군요. 제외돼야죠. 혜인이가 잘못 설명합니다.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전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애놀이도 마찬가지고. 네, 답이 혜인입니다. 잘못한 사람. 나머지 세 사람 맞을 거예요.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로 대손세액 공제를 가감한 후에 매출세액을 구하면 이랬습니다. 자, 매출세액을 구하겠습니다. 국내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600만 원이라면 여기서 매출세액은 600만 원만 매출세액이죠. 10%니까. 수출액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없습니다. 답은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된 국내 매출 관련 채권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 거래처 파산으로 단기에 대손이 확정됐어요. 그래요? 자,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330 중에는 우리가 못 받은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있어요? 30만 원이 있네요. 30만 원이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대손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대손세액 공제 30만 원을 빼면 매출세액은 570이 되겠군요. 1번 답입니다. 9번 봅시다. 다음은 완구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1기 과세기간 자료이다. 이 자료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냐? 조금 전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구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지 않음. 그러면은요,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지 않은 매출세액 상관없어요. 매출세액은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금액에 부가세가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 누구냐면은 이 완구 판매하는 요 소매업자가 간이과세자라는 얘기예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는데 문제를 왜 이렇게 냈지? 완구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 부가가치세 구분 표시되지 않았다. 대손세액 공제를 간이과세자는 못 받는데, 자, 아무튼 100만 원입니다. 매출세액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공급가액, 토지의 공급가액은 면세니까 부가세 없습니다. 22년 제1기 외상거래로 발생
한 외상매출금 55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거래처의 파산으로 일기 중에 회수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에? 이거 못 받아야 정상이에요. 이 데이터가 맞다면 이 사업자는 간유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답이 3번으로 되어 있나요? 답지를 한번 봅시다. 이거 문제를 그렇게 냈을까? 요게 부가가치세의 (9번) 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응? 666이요? 9번. 95만원이라고 그랬네. 5만원 세액공제를 했어요? 몇 페이지를 우리가 잠깐 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 끝날 때 표가 하나 있었어요. 부가가치세 이론이 끝날 때 맨 마지막에 표가 하나 있었는데 102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102페이지에 있는 그 표가 하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해가지고 그 만들어놓은 표에 구분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받을 수 없음. 일반과세자는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적용받을 수 없음. 네, 일반과세자는 됩니다. 네. 대손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이 완구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공? 자, 주식회사 한공이면 법인이네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네요. 네. 야, 그런데 그렇군요. 그냥 완구 소매업이다 라고 했으면 완구 소매업이다 그랬으면 이건 간이과세자로 완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법인이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던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든지 간에 일반 과세자잖아요. 일반 과세자의 그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뭐 구분하는 게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합해서 표시했다가 어떤 때는 구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하면 과세사업자라면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항상 구분 표시되는 것이 그게 선택이 아니고 기본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매업이길래 제가 이거 간이과세자인가 보다 했는데 또 뒷말하고 안 맞아요. 주식회사 한공. 주식회사라는 건 법인이거든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9번 문제 좀 헷갈렸는데 제가 저는 그냥 이거 주식회사인 거 모르고 3번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만약에 실제로 문제로 출제되면은 이런 의의가 질문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법인이 판매하고서 이것을 구분 표시를 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법인이니까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안에 부가세가, 그러니까 아까 이것처럼 말이죠. 헷갈리게 하지 않으려면 국내 매출액 뭐 6,600만 원 해가지고 뭐 그냥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해줬으면은 굳이 뭐 이게 간이과세자인가 일반과세자인가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지 않음이라고 해놓으니까 증빙이 구분 표시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증빙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 기록한 이 금액이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11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세액. 단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했어요. 상품의 외상 판매액이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5,000원이죠. 매출세액이 15,000원 되겠고, 나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 파손된 재화는 이건 공급이 아니에요. 과세표준이 될 수 없고, 상가 임대 용역에 대한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11만 원이면은 여기에 10%는 11,000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가 15,000원, 11,000원, 26,000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10%와 여기에 10%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거래 내역입니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더 매출세액 구해볼까요? 제품 국내 공급가액이 있는데요. 매출 할인 20만원을 차감하기 전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20만원을 차감해야죠. 할인이니까. 그러면 20만원을 빼면은 1억에서 9,980만원이죠. 공급가액이. 그러면 여기에 10%는 얼마예요? 9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수출 공급가액. 수출에는 매출세액이 없죠. 영세율이니까. 그 다음에 답은 매입처로부터 수령한 판매 장려금. 매입처로부터 장려금을 받은 것은 우리 매출이 아니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것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은 아니죠. 매입처로부터 매입처 우리가 그 상품을 사오는 거래처를 매입처라고 그러죠. 매입처로부터 장려금 받았어요. 이건 매출이 아니니까 매출세액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다음은 15번 봅시다.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품 매출이 1억 8천이면은 여기에 10% 1,800만원 매출세액 되겠고요. 그리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상품 매출액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매출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습니다. 2천만원에. 그러면 차량 운반구 공급가액 2천만원에 10% 200만원 매출세액이 됩니다.
다음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적 사용도 과세를 하죠.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시가 600만 원짜리의 10%는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합니다. 2060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했습니다. 공급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품의 외상 판매 250만원의 10% 25만원 되겠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가액은 영세율입니다. 0.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했는데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는 면세니까 매출세액이 없지만 건물에 450만원에 대한 것은 10% 매출세액이 발생해서 450의 10%는 45만원이 되겠네요. 자, 요 두 개를 더하면 70만원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돼요. 2번. 19번 봅니다.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로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냐? 자, 상품 공급액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면 부가세만 빼면 여기서 500만원이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나번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라 연체이자를 받았습니다. 연체이자는 과세가 아니죠. 그러면 답원이 있네요. 전기 과세 표준에 포함된 매출채권 550만원이 거래처 파손으로 단기에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신고 때는 대손이 확정된 거는 대손 세액공제를 받아야죠. 550만원의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50만원 빼줍니다. 대손 세액공제. 그러면 매출세액은 450만원이 되겠군요. 매출세액은 450만원. 1번 보기에 있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몇 번까지 했죠 우리? 21번 할 차례인가요? 네, 21번 보겠습니다.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매출세액은 얼마냐? 자, 국내 매출액 이게 공급가액이라고 그랬죠?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이니까 국내 매출액 440만원이면 매출세액은 44만원 되겠고, 수출액은 매출세액 없고, 수출 대행 수입료를 받았어요. 수출 대행 수입은 부가세가 있습니다. 60만원이 공급가액이니까 6만원 매출세액이 되겠고, 토지를 매각했어요. 면세입니다.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어떤 문제에서는 판매 장려금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은 쪽에서는 매출이 아니지만 판매 장려금을 우리가 줬어요. 주면은 이건 과세예요. 시가로 과세합니다. 판매 장려품으로 시가 50만원짜리 상품을 줬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부가세 5만원 과세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면은 55만원이 되겠네요. 3번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가면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과세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과세 표준을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판매액이 과세 표준이죠. 요거 6천만 원 과세 표준. 견본품은 과세하지 않죠. 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공급가액, 토지 면세죠.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 사용, 개인적 사용한 것은 간주 공급으로 보아서 시가로 과세하는데요. 시가가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6,500만 원 되겠네요. 1번이 답입니다. 2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인 거죠, 이게.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제품의 판매 금액, 매출 애누리 50만 원이 차감되지 아니했어요. 그럼 50만 원 빼주면 과세 표준입니다. 1,150만 원 과세 표준 되겠고, 나번 사무용 비품을 매각했어요. 300만 원, 300만 원 그대로 다 과세 표준입니다. 자산 수증 이익을 기증받은 사무용 비품이 있어요. 자, 받은 거잖아요. 매출이 아니에요. 라번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를 사용했어요. 시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6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1150하고 여기 300과 600, 900을 더하면 2050만 원. 2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2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세액을 구하라는 거예요. 매출세액.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기간을 따져보세요. 확정신고 기간 2기. 그러면 10월부터 12월에 공급한 거여야 되죠.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9월 29일 거는 일단 대상이 아닙니다. 2기 예정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2기 예정 때 이걸 신고를 누락했다면 확정 때 포함해야 되죠. 그런데 말이 없어요. 뭐 비고에다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것이다. 이런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이 아닌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상인 것은 10월부터 12월에 걸치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매출세액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외상 매출액 3천만 원이면 매출세액은 여기서 300만 원 되겠고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은 이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30만 원 되겠고요. 12월 19일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더하면 되죠. 매출세액은 330만 원. 2번이 답이 되겠다. 29번 없고요. 매입세액 1번 문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공제되는 걸 말하는 거죠. 조세특례법에 따라 발급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이거 공제됩니다. 답이 1번이네요. 자, 2, 3, 4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닌 거. 문제를 이렇게 내면 참 힘들어요. 문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공제 못 받는 거 볼까요? 거래처 선물 목적으로 시계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 1번이네요. 네. 접대비니까 못 받죠? 다음에 5번 문제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안분 계산에 대해서 살짝 배웠죠, 이론 때. 안분 계산. 자, 1번.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맞죠? 2번. 감가상각 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확정신고 시에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이 된다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네,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는 건물은 10년간, 건물 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2년간 재계산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면 안 해도 되고 5% 이상이면 재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2번 맞았죠? 3번.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였다면 확정신고 시 정산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산. 네. 정산은 예정신고 때는 3개월치 과세표준을 가지고 공급가액을 가지고 안분을 했는데, 예정신고 때 안분한 것은 확정 때 6개월치 공급가액을 가지고 정산이라는 걸 한번 해줘야 돼요. 이 정산은 뭐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했느냐 이런 걸 보지 않아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정 때,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한 건은 확정 때 무조건 정산하는 겁니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7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공제 가능한 거. 가번.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 관련 매입세액 못 받죠. 접대비 관련된 거 못 받죠.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받습니다.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원재료 매입 관련 공통 매입세액, 이건 안분을 해야 되겠네요. 자,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매입세액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제 가능한 걸 구하는 거니까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2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액이 40만원인데 5분의 2만큼을 계산해야 되죠. 과세와 면세를 합치면 500이잖아요. 500만원. 그러니까 40만원 곱하기 2 나누기 5.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얼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16만원. 5분의 2 안분하면, 그래서 16만원하고 여기 20만원, 요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됩니다. 36만원. 2번에 답이 있네요. 9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다고 가정합니다. 자, 원재료를 운반하는 트럭에 대한 수선비 관련 매입세액, 트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공제되고요.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2000cc짜리 5인승 공제 못 받죠? 세 번째, 거래처 체육대회 시 증정할 물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례요. 못 받죠? 다음, 공장용 토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네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1950만원 이게 공급가액이군요. 공급가액이면 여기에 10% 195만원 1번이 답이다. 다음 11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자, 받을 수 있는 매입세 1기 과세기간에 신고 누락된 원재료 관련 매입세. 네, 1기 과세기간 때 신고가 누락됐어요? 공제 못 받아요. 네. 우리가 애정신고 때 누락된 것은 확정신고 때 같이 신고해서 공제받습니다. 이거는 2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자, 2기 과세기간에 구입한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기말 현재 보유 중이다. 자, 원재료를 보유 중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보유 중이든 사용했든 간에 우리가 매입세액은요, 사용을 했든 안 했든 매입을 하면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만원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죠. 직장 체육대회 관련 매입세액, 직장 체육대회 관련된 거 공제 받아야죠. 공유생비니까. 공장 부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요 두 개만 해당이 됩니다. 130만원 1번에 있습니다.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아까 11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실무자라고 하면은요, 이 매입세 공제 못 받게 되면은 여기 매입세액이 200만 원이니까 회사가 20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담당자가 만약에 누락해가지고 과세기간을 넘겨버렸다.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매출의 경우를 볼까요? 매출. 매입을 누락한 게 아니라 매출을 만약에 1기 때 신고해야 되는 것을 누락했어요. 근데 2기가 됐어. 이거 신고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매출은 추가 신고를 꼭 해야 돼요. 매입도 그러면 추가 신고해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매입은 우리 그 사업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말하자면 벌칙이에요. 벌칙.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으로 우리가 벌칙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출은 왜 끝까지 신고하도록 해야 될까요? 매출을 신고 안 하면 국가가 손해를 봐요. 사업자는 이익이에요. 신고 안 하면 더 좋죠. 뭐. 예. 200만 원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매출이라면.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매출은 누락된 거 언제든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추가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신고 때 가산세까지 꼬박꼬박 계산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예. 가산세가 그동안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늦게 납부했잖아요. 그 일수에 해당되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납부 지연 과산세라든가 또 신고 때 요만큼 과소신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과소신고 또 가산세. 예. 만약에 신고를 안 했었다. 아예 빼먹었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그때 일기 때 하긴 했는데 요것만 빼먹었다. 과소신고 가산세. 예. 그래서 몇 가지 그 가산세가 붙으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은 뭐 가산세를 내는 부분이 이제 그 우리 회사의 이제 그 손실을 보는 부분이라면 매입 쪽에서는 요걸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은 세액 공제를 못 받아 버리니까 뭐예요? 회사가 그만큼 더 매입 세금 계산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 손실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할 차례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이냐? 예, 똑같은 문제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어보는 거죠.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습니다. 원재료를 운반하는 트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되죠? 회계감사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공장용 토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 공제 못 받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5인승 자동차 2000cc 구입 관련 매입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못 받습니다. 400만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입니다. 이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원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접대용품 구입 관련된 거 안 되고요.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3500cc 안 되겠네요.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구입 관련 매입세액 이건 공제 가능하죠. 370만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내역입니다. 이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원재료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세관장이 발급한 것도 매입이죠.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안되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3500cc 안되죠.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이건 되죠. 더하면 570만원이 되겠네요. 570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닙니다. 지연 수치 받는 사람도 가산세를 붙어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니라 지연 발급도 가산세가 있지만
지연 수취에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2번이다. 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